안녕하십니까. 무민명리 강의록 오늘 156번째 시간입니다. 간목일주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간목과 천간의 어울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봄철의 절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간목일간이 여름에 태어났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사주의 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천간론, 오늘은 간목 7번째고요.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간목론입니다. 여름철은 건조하므로 개수는 병화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 기본으로는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는 뜨겁습니다. 온도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름이었었을 때는 개수라고 하는 거는 물이라고 하는 수분은 좀 필요합니다. 분명히 개수라고 하는 거는 필요한데, 병화도 개수와 같이 있었을 때는 병화의 작용이 개수에 의해서 가려집니다. 그래서 증발할 수 있는 이 개수가 여름이라고 하는 뜨거운 절기에 개수가 간목에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랬었을 때 이 병화가 가까이에 있게 되면은 이 개수가 증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어떤 수분을 공급해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개수가 병화와 같이 있었을 때는 떨어져 있어야 되거나, 차라리 여름철에는 병화가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아무리 간목이 물이 필요 없는 오행이라고 하지만은, 천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더운 열기에는 물이 필요한데 이 물의 작용은 개수로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다음에 보겠습니다.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임으로 자연이 얻어져 수분 공급이 힘들지 않으므로 좋다, 이런 말이고요. 이게 때로는 임신이라든가 계유가 왕성하면 장맛비로 홍수나 다량의 물이 되니 아직 어린 간목의 뿌리가 썩게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임신이라든가 계유라든가 이게 월주에 있었을 때, 간목일주였었을 때, 임신 월주라든가 계유 월주였었을 때, 비록 개가 약하지만은 6월의 개수는 이 분명히 차가운 기세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지요. 그래도 다량의 물이 되니 어린 간목을 썩게 합니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가 투관되어 있거나 임신이라든가 계유가 투관되어 있는 경우에 이럴 때는 병화가 비구름의 역할을 하게 되니 결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계가 투관하게 될 경우에는 결실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임신과 때로는 계유가 한 개만 있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게 임신월시라든가 계유월이라는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었을 때는 복잡해지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들도 다른 어떤 오행들, 주변의 역할들과는 잘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계가 투관하면 수가 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에 잠긴 형상이므로 병도 많고 고생도 많은 팔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임신, 계유는 천간에서는 비가 되고, 지지에서 신유라고 하는 것은 돌과 자갈이 될 것이니,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신유라고 하는 지지의 임신이라든가 계유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은, 이게 뿌리의 역할이 간목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뿌리 박는 땅이 튼튼하게 좋은 흙이 많이 있으면은 나무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나무가 땅 밑에, 바로 밑에 돌이 있다라든가 자갈이 많이 섞여 있게 되면은 나무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올라갔었을 때 나무가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땅 속에는 돌보다는 아주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흙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근데 조금만 산을 올라갔는데 나무가 처음부터 막 휘어 있거나 때로는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나무의 밑에는 어떤 나무가 자라기에 필요한 성분이라고 하는 흙보다는 자갈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서 그 나무가 좀 더 성장해서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어떤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나무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에 요거 이제 개수가 뭐 병화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 간목이 있고 개수가 있고 병화가 있었을 때와 간목이 있고 병화가 있고 개수가 있었을 때 역할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령 간목하고 개수와 병화와 이렇게 어울리게 될 때는 여름철에 해가 떴다가 비가 오게 되는 격입니다. 아무래도 연이라고 하는 게 먼저다 보니 여름에 지금 간목론을 얘기하고 있죠. 여름에 해가 떴다가 비가 오는 격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가 뭐 이렇게 화가 뭐 사오미라고 하는 화국이 있다. 뭐 국까지는 아니래도 사나 오나 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이럴 때 간목이 조열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이 간목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경우에는 개수는 간목에서 귀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더워지려고 하는 간목을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간목에 가까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개수가 간목에 좀 긍정의 영향, 좋은 영향 이런 것을 비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온도가 적당한 조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간목하고 병화하고 개수가 이렇게 어울렸다. 이렇게 되면 위아는 위에 있는 것과는 간목과 개수가 반대로 있는 거죠. 그럴 때 위에 거는 태양이 떴다가 비가 옵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밑에 거는 구름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오다가 해가 뜨는 경우입니다. 그랬었을 때 비가 오다가 태양이 가볍게 뜨는 게 아니라 강하게 뜬다. 여름이니까 강하게 작용을 하겠죠. 비 오다가 해 뜨는 경입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이럴 때 이 경금이라든가 혹시 때로는 신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천간에 있었으면은 이 병화가 경신금의 역할과 혹시 또 정화까지 같이 있게 됐다. 이런 경우가 되면은 이 경신금은 구름과 때로는 서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랬었을 때 병정화가 있었으면은 구름이 합과 충으로 인해서 병신합도 되고 때로는 정계충의 역할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간목한테 뭐 단장 요 세 글자만 봤으면은 개수가 여름에 좀 더 간목한테 수분을 공급해 주기는 역할은 하기 힘들 텐데 이럴 때 경신금이 있었을 때는 개수가 힘을 받아서 간목한테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럴 때 정화까지 곁들여 있게 되면은 천간이 매우 복잡하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복잡다단한 상황을 나리게 되니 어떤 벼락치고 위험한 상황이 되고 힘들어지고 싸움이 되고 경금과 간목의 충돌의 작용도 크게 나타나고 정화와 개수의 작용도 나타나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신금의 역할과 정화의 역할까지 한 번 더 병화가 개수가 있었을 때 좀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게 좋으냐? 아까 했듯이 간목과 개수가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은 간목과 병화와 개수가 이렇게 이런 어울림이 좋으냐? 이런 어울림이 좋으냐? 뭐 그거는 개그처럼 얘기하면은 그때 달라요 라고 말이 하면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이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거는 여름이라고 하는 절기와 어울리게 될 때는 간목이 좀 수분을 공급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에 있는 것이 좀 더 간목한테 수분 공급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개수는 많이 내리는 비, 안개, 이슬비 등으로 판단하고 기준은 수기의 강약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여름의 개수는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죠. 강하게 내리는 비라든가 많이 내리는 비라든가 이런 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여름이할 때는 안개, 때로는 이슬비 이런 정도 많이 내리는 비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여름에 안개비라든가 이슬비 정도가 내려주면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수분은 어차피 간목은 물은 많이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개수라고 있으면은 그래도 어떤 여름이라고 하는 것에 간목의 개수의 역할은 있겠다. 뭐 요런 정도 수준은 분명하겠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일지에 묘미로 합의된 자는 남녀 모두 성병에 걸리기 쉽고 여자는 자궁병, 암, 허리가 아프기 십상입니다. 아마 요게 이제 묘미라든가 해묘미의 기질이겠죠. 그래서 물이라든가 이런 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차가운 어떤 수분 때문에 그런 역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화가 투관하면 불이 붙은 격이 되어 먹을 것이 없어 무의탁생으로 살며 종교가 스님이 많으며 정화가 두세 개 이상 있으면 정신이 혼란하기 쉽다. 이건 분명한 여름철의 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름철의 간목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정화가 있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겨울일 때는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투관하면 불이 붙은 격이라, 여름철에 불이 붙은 격이라,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정화는 식상의 작용이고 베푸는 작용이고 내 거를 내보내야 되는 작용이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요. 그래서 종교가 스님이 많으며, 뭐 종교가 스님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내가 좀 남들한테 베푸는 활인업의 작용이 좀 더 있겠다. 뭐 기술을 쓴다라든가 뭘 키워준다라든가 이런 작용 정도까지는 설명할 수 있겠지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화가 없이 경금이 나오면은 나무가 더 자라기 어렵다. 정화 없이 경금이 나오면은 여름철에 경금은 감목을 잘라버리지요. 물기가 많은 나무에 감목이라고 하는 것이 뭐 수분이 있었을 때는 경금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때로는 경금이라고 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우박 이런 느낌이라고 그랬죠. 신금은 설이라고 했었습니다만은 경금은 우박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박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은 감목이 상처를 입게 되겠죠. 때로는 자기 몸을 상해하게 되겠고, 때로는 자기 몸을 막 써서 험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차분한 일보다는 뭐 험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지만은 몸을 많이 쓰는 일, 뭐 조금 표현이 예를 들자면은 운전을 직업으로 삼는다 이러면은 조그만 차, 뭐 택시 운전이라든가 보다는 큰 트럭을 몬다라든가, 때로는 다 같은 버스를 몰더라도 뭐 서울 시내만 다니는 버스보다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시는 그런 버스들. 그래서 조금 험한 일, 군경이라든가 몸을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든가, 때로는 큰 것을 움직이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에 이제 관이 그렇게 써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초여름 나무에 경정이 나오게 되면은 활인지명이 될 것이다. 이제 초여름에 경금이라고 하는 거는 정화가 있으면은 이 경금이 감목을 좀 베기는 어렵지요. 그러나 정화가 그 경금을 다스리기도 하는 데다가 여름이다 보니 경금의 기세도 그렇게 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화의 작용인 활인지명 더 역할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초여름이었었을 때는 경금보다는 신금의 작용이 좀 더 간목한테 좀 더 역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겨울에 경금을 말하는 것에 작용이 크고요. 이럴 때는 이제 경금보다는 신금이었었을 때 여름에 신금은 간목이라고 하던 나무를 덜 상하게 합니다. 뭐 어떤 면도칼이라든가 바늘 이런 느낌으로 큰 간목을 상하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기일주가 갑이 시에 있을 때 남을 잘 속인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 갑기합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갑기합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른 의미는, 이런 경우는 이제 꼭 그렇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갑목일주에 기토가 있을 때와 기토일주에 갑목이 있었을 때 설명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갑목은 중정지왕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럴 때는 갑목, 갑기합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기갑합이라고 합니다. 기갑합이다. 기합이다. 이런 거는 이걸 정확하게 갑기합의 의미고, 요거는 조금 갑기합처럼 기갑합의 의미처럼 특별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럴 때 여자분이 이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는 조금 더 복잡다달해지게 설명들이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시에 있을 때 남을 잘 속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뭐 이럴 때는 이제 기일주일 때 갑이 시에 있으면 남을 잘 속인다 이런 말인데, 뭐 아무래도 이럴 때 이제 뭐 기일주가 진월이라든가 뭐 때로는 수월이라든가 뭐 때로는 충미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요거 충하고 이런 작용 때문에 이런 말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그냥 남을 잘 속인다 보다는 아무래도 중정의 역할보다는 좀 더 자기네 개인의 머리를 쓴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 오미 때 혹은 정이라고 하는 한자가 한자라도 나오면 수가 선용이 될 수 있다. 여름철에 지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름철에는 이 여름철의 간목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4월에 이제 4월 오미가 있다. 때로는 정화가 앉아 있다. 이럴 때는 수가 꼭 필요합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도 자체는 뭐 여름이기는 합니다만은 초여름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봄철보다는 좀 더 더운 기세가 있습니다. 이럴 때 여름철에 4월에 또 정화가 한자가 있었을 때 4월에 오미가 있거나 정화가 있으면 수가 필요한데 이럴 때 이 여름철에 4오미가 때로는 정화가 있으면은 물이 꼭 필요하다. 선용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쓰인다 이런 말입니다. 이럴 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화가 천간에 뜨면 이럴 때는 뭐 살신의 작용보다는 조금 더 흉한 작용, 뭐 폭발하는 작용 이런 얘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5월에 금수용신이면 너무 더워 진중의 개수가 신중의 임수가 쓰되 천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맞지? 아까 했듯이 5월이라고 하는 말은 4월보다는 여기에 4월보다는 더욱 더러운 여름이지요. 그래서 금수가 용신이었었을 때 진 안에 있는 개수, 지지에 진이 있다라든가 때로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을 때 임수를 쓰되 천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건 어떤 의미일까요? 5월이라고 하는 절기에 때로는 지지에 진이 이미 있다 이런 의미의 뜻은 좀 그 기세가 강하지 않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에서 이렇게 물기를 공급해 줘야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한여름에 내리는 비는 금방 말라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름철에 천간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보다는 땅속에서 흘러가는 물, 때로는 옆에서 흘러가는 물의 기세가 더욱 좋습니다. 이런 의미의 뜻의 설명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간에 임계가 있어서 물을 많이 내리게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물이 홍수가 나기가 쉽습니다. 우리 여름철에 그렇죠. 그래서 임계가 물이 많으면은 때로는 이제 우리가 임계라고 하는 거는 물의 기세인데 그것들로 인해서 몸이 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다, 때로는 신장방광이라든가 뭐 피부병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5월은 어느 일주라도 지지에 수를 선용합니다. 5월은 지지에 물이 꼭 있어야 된다. 천간물보다는 지지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5월에는 병화, 진토가 있으면 귀명으로 큰일을 할 일이다. 5월이라고 하는 건 진토가 있다는 의미의 뜻은 지지의 개수를 말을 하죠. 그래서 지지의 개수가 있으면은 귀명으로 큰일을 할 사람이다. 뭐 이런 말이 아까 했듯이 위에 있는 임수와 지지의 신중의 임수 이런 말의 가지가 의미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병화는 시에 있으면 좋다. 이제 병화가 시에 있으면 좋다는 의미의 뜻이겠죠. 그 다음에 5월 갑진입주는 배우자 복이 많다. 5월 갑진입주. 왜 그럴까요? 지난해 개수가 있고요. 뭐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은 갑진일주가 있습니다. 이 갑진일주의 남자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아내 덕에 좀 먹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갑진일주다라고 하면은 이 여자분은 배우자 덕보기보다는 자신이 열심히 배우자를 복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남자가 갑진일주를 가지게 되면은 조금 자신이 무력해져서 아내 덕에 좀 먹고 삽니다. 뭐 큰 의미의 무력하다는 의미의 뜻은 일을 안 하고 논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내가 뭐 금전적인 수익이라든가 큰 의미로서는 선비와 같은 자질로 인해서 아내 복에 먹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뜻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의미의 뜻은 5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장간에도 병, 기, 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5월에 기가 갑목일주하고 합합니다. 근데 갑진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갑목은 진의 뿌리도 생존을 받고 갑기합에 5월에 이 기토까지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의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그거 뭐 나쁘다라고 뭐 제가 늘상 얘기했죠. 명리학은 좋다 나쁘다기보다는 그렇다.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미월 갑진생 일주가 미월 갑일주가 병이 시에 있고 진이 있으면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머리를 가졌을 것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미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미 안에는 뭐 있죠? 정을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을기가 있다는 의미의 뜻은 간목의 기토라고 하는 거, 정화라고 하는 것서 또 때로는 이 미월이 천을기운의 역할도 하죠.
병화가 시에 있고 진까지 있으면은 이 재주가 무궁무진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사주고, 그래서 미월생의 갑일주가 갑진일주가 제일 좋겠죠. 뭐 미월에 갑진일주가 때로는 병화를 천간에 두고 있다, 병인시 뭐 이런 정도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인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목국의 기세까지도 슬쩍 생기겠고 아주 기세가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철의 간목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 여러가지 의미의 설명, 사주의 8글자가 통찰력 있게 다 설명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요런 정도까지 여름철의 간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면은 그 다음 상황들도 또 살펴볼 수도 필요도 있겠지요. 그래서 의미는 있는 행동들이었다 정도 수준이 맞겠고요. 그래서 요거 정도에서 여름철의 간목론 정도로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